올해 고2부터는 수능으로 약대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우현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약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 유튜브 댓글에 배준하님께서 네. 약대 관련된 영상을 요청을 음. 주셨어요. 아무래도 2022학년도 현재 이제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부터는 맞아요. 약대를 수능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PT로도 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일부 만약에 뭐 2023학년도에 전환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트로도 지금처럼 피트로도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선 그 약대로 전환이 학부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년도 학년도 말고 11년인가 그죠? 아마 2011년도 뭐 그 정도까지 지금처럼 이제 약대를 이제 학부에서 선발을 하다가 그 이후로 지금의 소위 얘기해서 그냥 2+4 체제라고 하는 2+4 체제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약대가 아닌 뭐 다른 대학의 학과라든가 아니면 요런 2년 배운 친구들이 뭐 피트 시험하고 공인어학 성적 그다음에 그 전적대학 성적 면접 뭐 이런 전형 방법을 통해서 아마 약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게 지금 2+4 체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선발을 하다가 지금 얘기 나온 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6년제 통합 6년제로 학부생을 그러니까 학부생이라기보다 이제 고등학생을 수능을 통해서 뽑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는 아닌 거잖아요. 대학이 선택할 네네, 수 대학이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얘기를 해 준 건데 아마도 지금 나오는 얘기로 대부분의 약학대학 그러니까 약대 같은 경우는 아마 2+4 체제보다는 통합 6년 체제를 아마 선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게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PT를 통해서 약대를 간다는 게 네.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죠. 그렇죠. 더욱이 이제 뭐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가 또 나누어진 대학들이 네네. 있다 보니까 뭐 대학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각종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약간 약대를 진학한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위권, 사실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이 약대 진학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가고자 희망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하는 것처럼 교육부가 뭐 2006년도에 약사의 뭐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그죠? 그다음에 기초 소양 교육을 토대 위에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진로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로 2+4 체제를 지금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2+4 체제를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학대학 또는 약학과를 약대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피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피트를 통한 시험들 뭐 면접도 보고 아까 정량 정성했는데 이게 지금 대학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되게 비슷해서 그러니까 혹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대 약대다라고 한다면 강원대 약대는 정말로 거기는 정량 평가를 하는 대학이야 라고 시험을 잘 얘기하기도 보면 그렇죠. 진학하기가 예, 그러니까 수치화된 대학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고 그에 비해서 뭐 성균관대 약대라든가 연대 이런 쪽은 조금 뭐 정성 평가를 좀 많이 하는 대학이야. 이렇게 구분은 짓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진학하는 게 굉장히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초에 2+4 체제를 운영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학생들이 이제 2년은 뭐 다른 전공들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본인의 진로를 좀 찾아 약사가 되기 위한 뭐 진로를 찾는 게 아마도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을 거야라는 그렇죠. 의미로 이렇게 사교육비도 좀 더 하고 들 거라고 있었는데 했는데 사실은 그게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기초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까지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존에, 그러니까 예전으로 어떻게 보면 회기 아닌 회기인 거죠. 예전에 통합 교육을 했던 6년제 약대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고등학생 학생들 수능으로 선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야 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이제 기초학문에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물론 그런 걸쓸수 대학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고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약대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2+4 체제보다는 이 학부 선발을 대학은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할 지속적으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약대가 늘었어요. 원래는 이제 35개의 그렇죠. 대학이었는데 네, 2개 대학이 들어서 지금 아마 37개 대학, 그죠? 37개 체제를 해서 지금 아마 전북대랑 제주대, 그죠? 2개 대학이 더 늘어나서 37개. 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60명 정도가 늘었네요. 네. 그래서 총 1,753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이제 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네네네.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모집 인원 좀 늘어난 부분들은 솔직히 좀 고2 학생들한테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일반 학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네. 선호도가 상당히 늘어났던 의학학 계열의 한 과가 1,700명 이상을 어쨌든 선발한다라는 건 학생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앞에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37개 대학의 약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31곳 정도가 사실 이제 31곳이 어느 대학인지까지도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나온 것과 교육부에 전화를 드렸을 때 답변을 받았을 때는 37개의 대학 중에 31곳 정도가 통합 통합 운영, 6년제를 그죠? 전환할 운영한다고. 예정이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원 조정 과제가 좀 남아 있어서 이걸 조율하고 있고 관련된 그렇죠. 내용은 4월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 조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인원이 약대 인원이 늘어났어요. 학부로 들어왔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럼 정원이 그 약대 선발하는 인원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줄여야죠. 외에 다른 단과 대학이나 다른 학과에서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줄인 인원만큼 약대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구성원들 간에 이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걸로 그렇죠. 지금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약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약대가 학부 선발로 변경을 함으로써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21학년도 때 수능을 보는 친구고 내 성적이 좀 잘 나왔어. 그럼 전 100% 반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라면은 반수를 하고 약대를 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요? 그 약대의 메리트가 제가 또 이제 취업을 경험을 해보고 약대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의대처럼 공부를 할 자신이 없다면 전 개인적으로 약대를 진짜 선호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마 지금 요 댓글 달아주신 우리 친구도 궁금한 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지금 매스컴이나 다 신문 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해서 뭐 2+4 체제 통합 6년 뭐 선발 뭐 이런 거에 관해선 대략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요. 맞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도 수능으로 만약에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인데요? 지원 가능 성적 또는 뭐 지원 가능 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진학할 수 있는 건데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자, 아마도 좀 이렇게 여기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의미로 또 이 부분일 거고요. 자, 어느 정도 성적일 것 같으세요? 저는 한의대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요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어쨌든 저희도 자료 준비를 하니까 좀 조금 찾아본 결과로 하면은 일부 이렇죠. 지금 약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뭐 전통적인 강세 약대가 있고 피트 시험 이후, 그러니까 11년도 이후에 피트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약대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를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거죠.
기존의 강세를 띄었던 예전부터 있었던 약대, 그러니까 학부생을 모집했던 약대 중에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서울대일 거고요. 그리고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자꾸 보지 마시고요. 어딜 것 같으세요? 중앙대. 그렇죠. 중앙대. 맞아요. 네, 중대. 그리고요. 맞아요. 중앙대가 또 약학대학도 있어 되게 잘 그렇죠. 지었거든요. 그리고요. 아까 성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성대. 그리고요. 연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으로 약대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이거는 뭐 그 대학의 서열은 아니에요. 물론 서울대는 좀 높긴 하지만 서울대, 중대가 정말로 어떤 의미로는 이강 체제였던 거고 성대 되게 높았고요. 네. 이화여대학대. 그러니까 이화여대학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울대가 정말로 신흥강호가 아니고 전통의 강호였던 거죠. 그런 경우 선배들도 워낙 진출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약사협회 대부분의 위의 장들은 중대약대 출신들이 가장 그렇군요. 많아요. 서울대보다도 오히려 중대약대가 많을 정도로 동문들 맨파워나 이런 거는 이대, 중대, 뭐 성대, 서울대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근데 지금 자꾸 제가 어떤 의미로는 몇 개 대학을 짓고 빼먹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11년 이후에 피트 체제가 도입되면서 들어왔던 약대가 연대, 고대, 한양대, 가천대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지역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쨌든 간에 서울권역에 있는 약대인 거잖아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약대 지금 피트로 봐서 약대가 아니고 약학대학이죠. 정확히요. 연대 약학대학은 지금 송도에 있어요. 고대 약학대학은 세종 캠퍼스에 있어요. 안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니에요. 높아요. 정말 높아요. 근데 고대 세종에 있고 연세대 송도에, 그러니까 인천에 있고요. 그러니까 송도에 있고, 그러니까 국제 캠퍼스에 있는 거죠. 국제 캠퍼스에 있고 가천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그다음에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사실은 의대로도 유명한 대학이고 상당히 선호도가 높잖아요. 가톨릭대도 그쵸. 간호만 해도 되게 높은데요. 근데 약대인데. 근데 요 대학들이 아마 11년 이후에 피트 시험이 도입되면서 들어왔던 대학들이기 때문에 전통의 강호가 아니고 여긴 신흥 강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022학년도에 학부생을 선발한다. 학부생으로 이제 수능을 통해 선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첫 해, 두 해 정도는 아마도 네임밸류, 대학의 네임밸류보다는 아마 전통의 강호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런 대학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래서요 알아요. 근데 그럼 어느 정도냐고요 얘기했을 때 서울대학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학부생들 선발했을 때로 보자면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대보다 높았어요. 네, 지방의대보다 많이 높았고요. 중대가 지방의대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방권역의 중위권 정도의 의대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대 마찬가지고 성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전 결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흥강호들 같은 경우는 입결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비슷해질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은 신흥 강호들은 어느 정도예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신흥 강자든 전통의 강호든 서울권역의 약대 뭐 숙대약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는 대부분의 연대 또는 고대, 공대 정도가 될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대는 지방권역 의대, 중대, 이대도 지방권역 의대 정도의 성적을 보였다.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일부 조금 더 낮아진 해도 있을 거예요. 낮아진 해는 연고대, 공대 이상은 어쨌든 했을 거고 서울공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약대라든가 성대나 이대가 한 서울공대 수준은 됐었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서울약대는 지방의대 수준은 됐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신흥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고대라든가 연대라든가 뭐 한양대라든가 가천대라든가 이 대학들도 분명히 연고대 공대 정도는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은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단 그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서울대, 중대, 이대, 뭐 성대 이 대학들 같은 뭐 경희대도 낮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4 체제가 아닌 통합 6년제 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첫 해부터 2022학년도부터 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에 비해서 피트 시험 이후에 들어왔던 그 대학들 같은 경우도 물론 낮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들어왔던 연대라든가 고대라든가 가천이나 한양대나 요 대학들의 특징이 뭔가요? 의대가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죠? 의대도 있고 뭐 약대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 소위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교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교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약대를 나오는데 서울권역에 있는 A라는 대학 약대를 나왔다고 와 하고 저 지방권역 지금 교대도 마찬가지죠. 저 지방에 있는 교대 나왔다고 아예 공부 못했나 봐 이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대를 나온 거잖아요. 약대도 마찬가지죠. 약대를 나온 거죠. 그렇죠. 약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의대는 어느 정도의 대학의 네임밸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한의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치대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근데 자연계 상위권 대학에서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수의대랑 약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수의대랑 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 무슨 그냥 수의대 나왔어 약대를 나왔어인 거지 너 어느 대학교 약대 나왔는데 너 어느 대학교 수의대 나왔는데 이러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신흥 강자가 됐던 뭐 이런 대학들 뭐 한양대가 됐던 뭐 연대 고대가 됐던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 해 또는 두 번째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기존에 조금 유명했던 대학들이 성적을 좀 위를 차지하고 요 대학들이 조금 그 대학들보다는 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한 1, 2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 대학들도 뭐 지방 뭐 세종에 있다거나 인천에 있다고 해서 그죠? 이게 계속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연대 고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본캠에 있고 뭐 지방캠에 본캠에 뭐 있고 지방캠에도 또 있는 학과도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성균관대 자연계가 수원에 있다고 해서 성균관대 수원 그쵸, 캠퍼스라고 안 낮지가 않죠. 부르잖아요. 경희대 저기 국제 캠퍼스에 공대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 신흥 강자들 요 대학들도 아마 한 2개년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리를 좀 차지할 거는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좀 말이 좀 길기는 했는데 정확히 조금 키워드로 해서 하자라고 한다면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 지방 의대 정도 이상이 될 거고 중대도 아마 뭐 고신대 뭐 이렇게 해서 지방권역의 제일 끝에 있는 하위에 있는 뭐 의대라든가 뭐 치의회 뭐 요 정도 수준에 아니면 서울공대 수준 이대도 마찬가지고요. 중대, 이대, 뭐 성대 이 정도 대학들은 그 정도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흥 강자들 뭐 성대가 그러니까 고대가 됐던 연대가 됐던 아니면 지방권역 숙대가 됐던 이 대학들 또는 뭐 서울권역에 있는 약학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공대 또는 그거보다 약간 낮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성적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확실히 상위권에 있어서의 입시가 좀 아노미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수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약간 좀 이제 감이 잘 안 잡힐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에 정확히 어떠한 전형으로 혹은 정시로 몇 명을 뽑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지금 제가 뭐 의대 설명할 때도 그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군별 지원 패턴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약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아마 군 배치를 좀 하겠지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서울대는 지금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군으로 옮겨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나군에서 그다음에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로 단일군에서 선발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기가 뭐 이대도 마찬가지로 단일군에서 선발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뭐 중대라든가 정말 선호도 높은 뭐 중대, 성대 뭐 이런 대학들 그죠?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은 아마 그 대학들을 같은 경우는 그 타 대학들의 군 배치에 따라서 아마 전략적으로 군을 좀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실제로 4월 달에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때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